1,500원, 1,450원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환율 수준만 보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데 더 높아요. 지금의 상황이 글로벌이나 한국 상황이 네. 그만큼이냐 체력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주식 라이브쇼 이창훈 교수님과 함께 시장에 관한 얘기들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외환시장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고 좀 펀더멘탈이지만 외환시장은 더 보면 민감하고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결국은 이제 1,400원을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이 개입 도시락 폭탄 점심시간에 매물을 주로 내놓는다 그래서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볼 때 1,400원은 위로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예 뚫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에 디펜딩 되긴 되는데요. 환율을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참 답답한데요. 네. 이렇게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유로도 약하고 엔화도 약하고 오늘은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안도 그렇고 네, 오늘은 140쯤 네. 오늘 BOJ 하는 날인데 네. BOJ는 아마 기존의 스탠스를 그냥 유지한 것 같고 네. 그 결과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엔화가 한 마이너스 1% 이상 약했었는데 엔화가 더 갔었네요. 엔화가 강해졌네. 1.5% 강해졌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그 BOJ 총재가 아마 지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여기 택시 타고 오면서도 저도 관심이 있어갖고 네. 봤는데 그때까지는 마이너스 한 1%였는데 지금 플러스 1.5%면 한 2% 이상 돌아선 건데요.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도 며칠 전부터 구두 개입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오늘 그 BOJ 그 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보니까 너무 좀 일본도 너무 좀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그런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본은 역사적으로 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할 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끊임없는 엔화의 강세였거든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거의 그게 200엔 위에 있던 것들이 80엔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은 게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베노믹스를 같이 설계했던 파트너가 구로다고. 지금 지금 현재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하고 있는 구로다인데 구로다가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네. 그럼 이제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어떻게 하든 물가를 올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물가가 올라갔어요. 2% 넘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좀 약해지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야,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이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디플레이션 탈출인데 네. 디플레이션 탈출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엔화가 더 약해지면 환율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는 그 국민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도 어쨌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부담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도에는 아마 구두 개입도 있고 했으니까 구로다 총재가 기자회견 때 뭔 얘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유럽도 어쩌다가 버티다 못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구로다 총재가 내년에 나가면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 통화 정책을 바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자기가 다 모든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했던 사람이 벤 버냉키 의장이거든요. 벤 버냉키 의장이 지금 자넷 옐렌 지금 재무장관이에요. 네. 자넷 옐렌한테 페드 의장 자리를 넘겨주고 나가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야 욕을 안 먹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통화 수업도 이야기 나오고 등등 하면
미국도 또 계속 이렇게 그 달러가 강세로 가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어렵죠. 약간 글로벌 이해관계 측면에서 약간 카운터 메저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좀 잡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 이창용 총재의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네. 베이비 스텝 25bp 얘기하다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50bp 가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숨고르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느낌 드네요. 단기적으로야 뭐 이제 별로 그 환율 차트 보면요, 야 이런 걸 주식이라고 이런 주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빨래 진짜 쫙. 그러니까요. 뒤에 이제 이평선 위에서 계속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또 이제 주식처럼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에 이제 고점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걸 이미 다 넘어서 가지고 네. 위로는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서 뭐 1,700원, 2,000원 쉽게 갈 분위기 아닐 거다. 네, 네. 그렇게 가면은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1,500원, 1,450원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환율 수준만 보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데 더 높아요. 지금의 상황이 글로벌이나 한국 상황이 네. 그만큼이냐 체력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 넘잖아요. 네. 그 다음에 CDS 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네. CDS 프리미엄도 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도 우리가 더블 A거든요. 예. 일본보다 높아요. 프랑스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다만 최근에 좀 약화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엔 펀더멘탈하게 타격을 준 거는 무역 적자죠. 그렇죠. 아니 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이 적자거나 이제 그게 이제 펀더멘탈 타격이 좀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적자가 안 났을 때는 대외 요인이야 이건 주로 그랬는데 무역 적자가 나고 뭐 무역 적자가 나는 요인들은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죠.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수출도 좀 제한되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